자, 여러분 오늘은 계산기하고 학습지 24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죠. 대표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균을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그 평균에 대해서 자료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서 중구난방식으로 몰려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 보는 삼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삼포도가 무엇인가 라는 약속에 대해서, 자, 자료가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자, 이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쓰지 않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수선한 사람을 산만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산은 흩어질 산입니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포는 분포되어 있는, 자, 도는 정도, 어느 정도로 자료들이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거, 무엇을 기준으로, 자,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중요한 건요 평균을 기준으로죠.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 자, 자료들이 흩어져서, 자,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정도를, 자, 이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포도 숫자를 딱 보면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산포도의 숫자를 보면 평균에서 멀리 들쭉날쭉하게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A조하고 B조, 자, 두 조의 수학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A조는 영웅이 82, 영탁이 80, 희재, 찬원이, 민호가 있고 얘네들의 성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니까, 자, 5분의 쭉 해서 구해보니까 평균이 80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어떻게 흩어지느냐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웅이는 평균이 80인데 80이니까, 자, 80에서부터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자, 실제 값이, 자료의 값이 요만큼 평균보다 올라져 있다 또는 이렇게 내려와 있다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새로 나오는 용어 편차는, 자, 자료의 값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즉 평균과 자료의 값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합니다. 각각 개개인의 자료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데 우리 보통 자료의 값을 수학용어로 별량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자,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자, 자료의 값이 평균보다 크면, 얘가 크면 양수가 나올 것이고, 그죠? 자료의 값이 평균보다 작으면 편차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요 점수를 가지고 보면 영웅이는 편차가 80인데, 평균이 80인데 점수가 80이니까 편차는 플러스 2. 그
그 다음에 0타기는 80이니까 그대로 편차는 0. 그 다음 희재는 79니까 80보다 1점 작죠. 그래서 편차는 마이너스 1. 찬원이는 평균 80보다 1점이 더 나왔네. 그죠? 그래서 찬원이는 편차가 플러스 1. 그 다음 민호는 78이니까 평균보다 2점이 낮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2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는 이렇게 편차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체 자료를 보니까 자, 이게 평균이면 전체 자료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 그죠? 자, 이번에는 B조 한번 볼까요? 자, B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선이 90, 수찬이 70, 연기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니까 평균이 얘네들도 80이 나왔습니다. A조, B조 둘 다 80입니다. 그래서 자, 이 평균을 기준으로 또 표를 한번 그려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인선이는 평균 80보다 10점이 더 나왔네. 그래서 편차는 자,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인선이는. 그 다음에 수찬이는 마이너스 10죠. 평균 80보다 10점이 낮게 났으니까 마이너스 10. 자, 연기는 5점이 낮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편차는 마이너스 5. 자, 윤성이는 평균 80보다 7점이 더 나왔네. 그죠? 그래서 플러스 7. 그 다음에 태관이는 2점이 더 낮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는 이렇게 편차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B조는 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좀 들쭉날쭉 이렇게 흩어져 있네. 그죠? 이걸 3포도로 나타내면, 다시 말해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지는가? 자, 딱 봐도 얘네들이 자료는 자, 이렇게 평균 근처에 있으니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작게 나올 것이고, 그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거리가 평균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즉 다시 말해 3보다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죠? 그래서 우리 얘를 다시 그 표만, 자, 그래프만 오른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조하고 B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각각의 자료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가 얘네들이 평균에서 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요 자료들이 편차가 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서 나누기 자료 5개를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즉 3포도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편차를 다 더해서 자, 자료의 수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차의 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편차의 합을 해보니까 A조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이걸 다 더하니까 여기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왔습니다. B조도 마찬가지. 편차의 합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0 얘를 다 더해주니까 얘도 역시 0이 나와버려서 자, 편차의 합으로 나누기 자료의 개수를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는 우리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자료들도 편차의 합은 항상 0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임의의 자료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평균을 m이라 두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료가 3개니까 3분의 자료의 합 해서 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자료의 합은 3m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세 자료의 합은 평균의 3배하고 같더라. 자, 이제 편차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편차를 한번 구해보면 A는 A에서 M을 뺀 편차, B에서 평균을 뺀 편차, C에서 평균을 뺀 편차죠. 그래서 편차의 합을 한번 구해보면 A-M과 B-M과 C-M 편차의 합을 다 더하면 A, B, C에다가 자, M이 3개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였죠? 3m이었죠. 그래서 자, 얘는 3m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m-3m 즉 편차의 합이 얼마 나오죠? 0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라고 하더라도 자, 그 자료의 평균과 편차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균과 편차와 편차의 합을 구해보면 항상 편차의 합은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0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죠. 첫째, 편차의 합은 항상 무엇이더라? 0이더라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편차처럼 얘도 외워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편차의 합이 이렇게 0이니까 편차의 합을 평균적으로 나눠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편차들을 양수로 만들 수 있는 이 거리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얘네들의 거리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니까 0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절대값 또는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절대 편차 내에서 다루지 않고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다루는데 그게 바로 분산입니다. 자, 편차의 제곱을 해서 양수로 만들어서 거기서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분산인데 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 편차의 제곱의 합. 자, 편차의 제곱을 다 구해서 그것의 전체 총합을 해서 나누기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되겠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여기 제곱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자, 지금 편차들이 A조는 자, 요만큼 거리가 편차들이 요만큼이고 얘네들은 좀 편차들이 크죠. 근데 평균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편차를 제곱하면 자, A조는 뭐 이만큼 제곱하면 그죠? 얘를 제곱하면 0, 얘를 제곱하면 이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 제곱을 다 더해서 자, 나누기 5 하면 요 정도 나오겠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자, B는 편차 자체가 크니까 제곱을 해도 역시 커지겠죠. 이렇게 제곱을 해도 그죠? 자, 제곱을 해도 이렇게 편차가 크니까 제곱도 좀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다 제곱한 것을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 아까 A가 평균이 요만큼 나왔으면 얘네들은 좀 더 크게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편차가 크니까 그죠. 자, 그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A조는 분산은 자, 조금 전에 분산은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데 여기서는 5개죠. 편차의 제곱의 합을 한번 해볼까요?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10, 즉 A조는 분산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AB 자료에서 봤을 때 자, 대충 본 것처럼 B조는 분명히 A조보다 분산이 좀 커질 것 같죠? 편차 자체가 더 크니까 제곱의 평균도 크겠다. 그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5분의 마이너스 10의 제곱,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10의 제곱 100. 자, 마이너스 5의 제곱 25, 7의 제곱 49,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하니까 얘는 5분의 278하고 나오죠. 8. 그래서 얘는 5, 25, 5, 25, 5, 6, 30 해서 55.6이 나옵니다. 자, 딱 봐도 분산이 2하고 55.6이 나왔다는 말은 자, A조가 평균에서 떨어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더 작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 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뻥튀기를 한 거죠. 제곱한 평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평균에서 실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A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를 다시 자, 실제로 A가 되려면 여기다 뭘 해주는 거죠?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아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를 실제 값으로 가져오려면 분산의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게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평균에서 떨어진 평균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 요거는 분산해서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외워주면, 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라는 거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A조는 아까 분산이 2니까 루트 2, B조는 루트 55.6. 자, 여기서 분산이 2보다 55.6이 크면 루트를 씌운 값도 역시 B조가 더 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분산이 큰 조는 표준 편차도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평균 근처에서 편차는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전체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는 알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전체 자료에 대한 산포도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편차로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편차의 평균으로는 산포도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할 수 없이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는 편차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다시 말해서 편차의 제곱의 무엇을? 전체 합,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뭐라고 그런다? 분산. 그죠? 자, 이 분산은 우리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번에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이 제곱을 한 뻥튀기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실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거리를 재는 것은 루트를 씌워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는 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자면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구하려면 또 뭘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A조, B조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을수록 각 자료의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 말은 자료들이 안정적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한다? 산포도라고 한다. 그죠? 자, 이걸 우리 산포도라고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학생 5명이 대중교통 이용을 한 횟수입니다. 그럴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분산을 구하려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분산.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 그래서 일단 우리 평균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평균은 자료가 5개니까 5분의 6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4 계산하면 5분의 25가 내죠. 여러분 계산기로 자, 영상을 잠시 끄면서 한번 계산해 봅니다. 5.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편차는 항상 숫자에서 자료의 값에서 우리 바로 구해 봅시다. 편차를 구하면 평균이 5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이 5니까 편차는 자, 요거는 1만큼 크고 얘는 0,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나왔네. 그죠? 자, 이때 주의할 것 편차의 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얘네들을 쭉 더해보니까 편차의 합이 얼마? 0하고 나왔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안심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자, 분산은 자료의 개수가 5개니까 5분의 편차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니까 얘는 5분의 20
즉 분산은 4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뻥튀기 제곱을 해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의 평균이니까 실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하려면 뭘 구해봐야 되죠? 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4 또는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제네와 세원이가 볼링 경기를 했을 때, 자, 이 두 사람의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죠?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니와 세원이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니는 자 5번씩 게임을 했네. 그죠? 그래서 나누기 5. 자, 제니는 120 플러스 126 플러스 123 플러스 124 플러스 자 122를 하니까 얘는 자 얘는 5분의 얘도 5분의 뭐야 5분의 하니까 얘는 92 플러스 96 플러스 93 플러스 98 플러스 96 하니까 자 얘는 5분의 얼마가 나왔냐면 여러분 계산기로 하면 615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평균이 123 나오고 자 얘는 5분의 475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5분의 평균이 얼마 나옵니까? 95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평균이 123과 95. 자, 그런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편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차를 또 한번 구해보면 자, 편차는 평균이 123이니까 얘는 자, 마이너스 3. 얘는 3. 얘는 0, 1, 마이너스 1. 뭘 확인해야죠?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 0.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95점에 대한 편차 마이너스 3, 1, 95점이니까 마이너스 2, 얘는 3, 얘는 플러스 1 하고 나왔네.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1, 3, 1, 5 맞네. 그죠? 그래서 자, 편차를 제대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편차의 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틀려버리면 뒤에 들어가 봤자 다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현이의 분산. 재현이는 그리고 세원이의 분산. 자, 역시 자, 보여주면 먼저 재현이가 5개죠. 그래서 자, 편차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3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니까 얘는 5분의 20 즉 얼마? 4. 자, 세원이는 5분의 3, 3은 마이너스 3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니까 얘는 5분의 24가 나오네. 그죠? 다시 말해서 자, 5, 4, 20, 5, 8, 40, 4.8 나오네. 일단 분산이라는 산포도를 알아보니까 4와 4.8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것만 봐도 벌써 자, 재현이의 기록이 여기 볼링 점수의 기록이 좀 더 안정적이겠구나. 다시 말해서 평균 근처에 몰려있다는 말은 점수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 반면에 세원이는 평균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좀 들쭉날쭉 점수가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재현이와 세원이 중에서 볼링 점수의 변화가 더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산포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누가 되죠? 재현이가 분산이 더 작으니까 여기서는 재현이가 되고 참 여기서 표준 편차가 빠졌네. 자, 분산만 구하고 표준 편차를 빠졌네. 그죠? 표준 편차는 자, A는 재현이는
루트 4가 되죠. 또는 2. 그 다음에 세원이는 자, 분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4.8. 역시 분산이 재은이가 작다라는 말은 표준 편차도 재은이가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은이가 더 볼링 점수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기 때문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산포도라고 하죠. 분산과 표준 편차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평균에서부터 근처에 몰려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적다. 즉 안정적으로 볼링 점수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6일 동안 경기에서 친 안타수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안타수의 평균이 10이다 라고 줬죠. 요걸 우리 체크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제 문제가 잘 안 풀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편차가 나와 있는데 편차의 합은 얼마죠? 그렇죠. 0이니까 여기서 A가 나오겠다. 그죠? 마이너스 2, A, 1, 3. 이게 0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 자, 다시 말해서 수요일 날의 편차는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 수요일에 친 안타수를 우리 X개라고 둘까요? 자, 이를 X개라 두면 자료의 값에서 무엇을 뺀 것이, 자, 여기 평균을 뺀 것이 편차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 말이죠. 따라서 X는 6개 하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뒷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뒷면에 여기 있는 문제 4번하고 문제 7번은 풀이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고 한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문제 5번하고 6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서준이와 준우가 6회 걸친 턱걸이를 해서 나타냈는데, 자, 중요한 거 여기 출제가 될 게 있죠. 두 학생의 턱걸이 개수의 평균이 15번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죠? 문제를 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안 되거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자, 이 두 선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고, 분산을 알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죠. 이제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편차가 바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서준이와 준호의 편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둘 다 15다 그랬으니까 서준이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2. 뭘 확인해야죠? 합이 0 되나 확인해야죠. 여기 딱 보니까 합이 마이너스 1, 3, 1, 3 맞네. 그죠? 그래서 편차가 0 나왔습니다. 그죠? 준호도 평균이 1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2, 3, 1. 얘도 0이 되나 확인해 봐야죠. 그죠? 자, 마이너스 6, 2, 3, 1, 6이네. 그죠? 그래서 얘도 0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두 학생의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뭐가 나와야죠? 분산이 나와야죠. 분산이 나와야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분산 서준이하고 준우하고 먼저 서준이는 자, 이렇게 서준이 둘, 넷, 여섯 6회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하니까 6분의 4 분산이 즉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준우는 역시 6회를 했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하니까 얘는 6분의 34가 되죠. 34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7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얘를 딱 봐도 분산이라는 산포도가 3분의 2, 3분의 17이니까 자, 서준이가 볼링을 훨씬 안정적으로 쳤다. 평균에 가까이 점수가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쳤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두 학생의 턱걸이의 개수가 더 고르게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에 가까이 나타난 학생이 누구냐 그 말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죠. 산포도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분산을 구했고 또 표준 편차를 빠뜨렸네요. 그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표준 편차는 서준이는 루트 3분의 2. 자, 이거 유리화시키도록 합니다. 준우는 루트 3분의 17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럴 때 누가 더 고르게 나타났냐, 다시 말해서 평균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났느냐, 누구죠? 서준이. 그죠? 이유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어떻기 때문? 작기 때문이다. 그죠? 이때 분산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하죠? 산포도라고 한다 그랬죠.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 그죠? 자, 이번에는 문제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수행평가의 편차가 나와 있다 그랬네. 그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죠? 0이 나온다. 확인해 보면 0이 나오겠죠? 그럴 때 이 수행평가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표준 편차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분산을 알아야 되겠죠?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분산이 바로 나오겠네. 그죠? 자, 얘는 분모가 5분의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하니까 얘는 5분의 얼마? 30. 즉 분산이 6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 표준 편차를 구해라. 자, 구하면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6하고 나오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산포도를 배웠습니다. 자, 산포도는 저 앞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자, 편차는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전체 자료에 대한 것은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편차를 합하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타내는 게 뭐죠? 분산. 요거는 뻥튀기가 되어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